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창작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속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 나이, 배경 등은 모두 가명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동과 진실이 담긴 이야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강우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76세, 폐 질환으로 석 달간 병원 신세를 졌다. 퇴원은 했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쇳소리가 났다. 여보, 약 드세요. 아내 김영자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72세의 영자는 남편 간병으로 체중이 5kg이나 빠졌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갈려 있었다. 강호는 약을 받아 삼키며 아내를 바라봤다. 고생이 많소. 이제 도우미 아줌마 오기로 했어요. 더는 혼자 못하겠어요. 영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이틀 뒤 초인종이 울렸다. 영자가 문을 열자 단정한 회색 카디건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서민정입니다. 오늘부터 뵙게 됐어요. 민정은 68세라고 했지만 70이 넘어 보이지 않았다. 희끗한 단발머리, 차분한 말투, 깔끔한 옷차림. 그녀는 인사를 마치자마자 자연스럽게 집 안을 둘러봤다. 부엌은 이쪽이고. 영자가 설명을 시작했다. 다용도실은 저기 있겠네요. 민정이 복도 끝을 가리키며 말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아, 이런 구조집들이 다 비슷해서요. 민정은 재빨리 답했지만 영자는 그 말투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다. 민정은 첫날부터 일을 잘했다.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는 손놀림이 능숙했다.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강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민정 씨, 남편이 된장찌개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영자가 물었다. 어르신들 대부분 좋아하시잖아요. 민정이 웃으며 답했다. 하지만 오후 민정이 강호에게 차를 내올 때 영자는 이상한 걸 발견했다. 찻잔을 놓는 위치, 물온도, 차 우려내는 시간 모든 게 강호의 취향에 정확히 맞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고맙소, 민정 씨. 강호가 차를 받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영자는 부엌에 서서 거실을 훔쳐봤다. 강호가 민정을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그 안에는 그리움 같은 게 담겨 있었다. 저녁 민정이 퇴근 준비를 하면서 다용도실에 들렀다. 영자는 복도에서 그녀의 중얼거림을 들었다. 여긴 정말 예전과 똑같네. 영자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예전? 이 집은 30년 전에 지은 집이다. 민정이 올 리가 없다. 그런데 왜 예전이라는 말을 했을까? 민정이 떠난 후 영자는 강호가 잠든 틈에 거실로 내려갔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곱씹었다. 민정의 손놀림, 강호의 눈빛, 예전과 똑같다는 말. 뭔가 맞지 않았다. 마치 퍼즐 조각 하나가 빠진 것 같았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호의 서재로 향했다. 뭔가 찾아야 할 것 같았다. 손전등을 켜고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서류들, 책들, 그리고 낡은 사진첩. 사진을 넘기다 영자의 손이 멈췄다. 1980년대 초반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 젊은 강호가 누군가와 함께 서 있었다. 여자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옆모습이 낯익었다. 오늘 본 민정과 닮았다. 영자는 사진을 손에 쥔 채 서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강호의 서재로 다시 들어갔다. 어젯밤 발견한 사진을 다시 꺼내 자세히 들여다봤다. 사진 뒷면에 희미하게 연필로 쓴 글씨가 보였다. 1982년 봄 대학 본관 앞에서. 영자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책장 뒤편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했다. 강호의 필체로 가득한 시들이었다. 그대 없는 봄날은 봄이 아니네 민정아, 나는 비겁한 사람.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고 떠나보낸 그대여. 영자의 손이 떨렸다. 민정. 그 이름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10페이지. 노트 전체가 민정이라는 이름으로 가득했다.
상자 깊은 곳에서 편지 봉투가 나왔다. 봉투에는 서민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영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편지를 꺼냈다. 강호 선생님, 저는 떠나기로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는 살 수 없어요. 선생님께는 가정이 있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요. 아이는 좋은 곳으로 보낼 거예요. 부디 사모님을 잘 모시세요.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제가 미안해요. 마이너스 민정. 편지 날짜는 1982년 7월 3일. 영자와 강호가 결혼한 지 7년째 되던 해였다. 영자는 편지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이. 남편에게 아이가 있었다. 다른 여자와의 아이가. 영자. 복도에서 강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있어? 영자는 재빨리 편지를 봉투에 넣고 일어섰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강호가 들어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편지가 들려 있었다. 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예요? 영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호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한참 후 그가 중얼거렸다. 미안하오. 미안? 40년 동안 숨기고 살았는데 미안이라고요? 앉아요. 얘기하겠소. 강호가 의자를 가리켰다. 두 사람은 서재에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방 안은 차가웠다. 민정이는. 강호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40년 전 내가 지방 대학에서 가르칠 때 만난 사람이요. 그녀는 학내 행정직 직원이었소. 사랑했어요? 영자가 물었다. 강호는 한참을 침묵했다. 모르겠소. 외로웠소 그때. 당신과 나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였소. 그래서 바람을 폈다.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변명이 아니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거의 남남처럼 살았소. 당신은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들어했고 나는 학교 일로 바빴고.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거죠. 강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몇 달간의 일이었소. 그런데 민정이가 임신을 했소. 나는 겁이 났소. 교수라는 직위도 가정도 다 잃을까 봐. 그래서 버렸군요. 그 여자와 아이를. 민정이가 먼저 떠났소. 아이를 입양 보내고 사라졌소. 나는 찾지 못했소.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안 찾은 거겠죠. 영자가 비웃었다. 강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런데 왜 지금 나타났어요? 그 여자가? 모르겠소. 나도. 놀랐소.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 민정 씨 오면 당신이 직접 얘기하세요. 나 대신. 오후 2시 민정이 출근했다. 영자는 현관에서 그녀를 맞았다. 민정 씨 거실로 가세요. 우리 셋이서 얘기 좀 해야겠어요. 민정의 얼굴이 굳었다. 사모님. 알고 있어요. 다. 영자가 차갑게 말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왜 왔어요? 영자가 먼저 물었다. 민정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선생님이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인을 통해서요. 그래서 뭐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40년 동안 궁금했어요. 그분이 행복하게 사셨는지, 후회는 없으셨는지. 후회? 영자가 웃었다. 후회는 우리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모님.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죄송해요. 처음부터 정체를 밝히고 왔어야 했는데. 그랬어야죠. 영자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숨었어요. 왜요? 복수하려고요? 아니에요. 민정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사랑?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부남과 바람 피운 게 사랑이에요. 민정은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제 착각이었어요. 선생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강호가 입을 열었다. 민정아. 선생님. 민정이 그를 바라봤다. 이제 그만해요.
40년 전에 끝난 일이에요. 하지만 아이는요? 영자가 물었다. 임양 보낸 아이 어떻게 됐어요?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모르겠어요. 비밀 임양이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진 않았어요. 못 찾았어요. 민정이 눈물을 닦았다. 찾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아이에겐 새 부모가 있으니까요. 영자는 민정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눈물 후에 죄책감. 그 여자도 40년을 고통 속에 살았다는 게 느껴졌다. 민정 씨, 영자가 조용히 말했다. 내일부터는 나오지 마세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떠난 후 영자와 강호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민정이 떠난 지 이틀이 지났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영자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40년 전 그 시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무엇을 했는지, 어떤 말을 나눴는지 상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강호는 침대에 누워 기침을 했다. 요즘 들어 기침이 더 심해졌다. 영자는 물을 떠다 주면서도 말을 아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무거웠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영자는 정원으로 나갔다. 장미 가지치기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집 안 공기가 답답해서였다. 가위를 들고 시든 꽃잎을 자르는데 문득 거실 창문으로 시선이 갔다. 그리고 그 순간 영자는 숨이 멎었다. 거실 소파에 강호와 민정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다. 영자의 손에서 가위가 떨어졌다. 땅에 떨어진 가위가 쨍그랑 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민정이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40년의 시간이 사라진 듯했다. 영자는 뒷문으로 조용히 집에 들어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려 문고리를 잡기도 힘들었다. 그녀는 곧장 2층으로 올라가 강호의 서재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책장을 뒤지고 서랍을 열고 오래된 상자들을 꺼냈다. 그리고 발견했다. 낡은 신문 스크랩. 1981년 7월 15일자 지방 일간지. 대학 소식란에 작은 사진이 실려 있었다. 신임 행정직원 환영회. 왼쪽부터 이강호 교수, 서민정 행정직원. 사진 속 여자는 젊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지금 거실에 앉아있는 민정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영자는 더 찾았다. 강호의 오래된 다이어리 수첩 메모장. 그 안에 적힌 문장들. 1982년 3월 12일. 민정이와 점심. 그녀가 웃을 때 마음이 편해진다. 4월 20일. 민정이가 임신했다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5월 3일. 영자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7월 1일. 민정이가 떠났다. 아이를 데리고. 나는 비겁하다. 영자는 다이어리를 덮고 책상에 머리를 기댔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다.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민정이 떠나는 것이었다. 영자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혔다. 민정이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영자는 서재를 나와 거실로 내려갔다. 강호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도 붉어져 있었다. 민정 씨 왔다 갔어요? 영자가 차갑게 물었다. 강호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영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나 보죠? 영자 그게. 손잡고 계시더군요. 참 다정해 보이던데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하오. 또 미안이에요. 그 말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영자가 소리쳤다. 민정이가 작별 인사를 하러 왔소. 마지막이라고 했소. 마지막? 영자가 비웃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마지막이라고요? 영자 제발. 제발 뭐요? 이해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아파요. 당신이 다른 여자 손 잡는 거 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했어요? 민정 씨가. 강호는 천천히 말했다. 아이 얘기를 했소.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을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그래서요. 민정이가 후회한다고 했소. 아이를 버린 것도 나를 만난 것도. 당신은요? 후회해요. 강호는 영자를 바라봤다. 후회하오. 매일. 후회하오. 뭘 후회하는데요? 민정 씨를 만난 거? 아니면 나랑 결혼한 거? 영자.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을 만난 건 후회하지 않소. 하지만 민정이를 그렇게 버린 건 평생 후회하오. 영자는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결국 당신은 그 여자를 잊지 못한 거네요. 40년이 지나도. 강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영자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강호의 일기장들, 편지들,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남편의 40년 전 마음을, 민정에 대한 감정을, 죄책감을, 후회를,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은 40년 동안 남편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의 마음 한쪽에는 항상 민정이 있었다는 것을. 영자는 책상 서랍을 열고 깨끗한 편지지를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민정 씨께. 한참을 망설이다 그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편지를 봉투에 넣어 우편함에 넣었다. 민정의 주소는 강호의 수첩에서 찾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과 제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흘 후 영자와 민정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창가에 마주 앉은 두 여자 사이로 봄비가 내렸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자가 말했다. 제가 뵙고 싶었어요. 민정이 고개를 숙였다. 침묵 끝에 영자가 물었다. 아이 얘기 좀 해주세요. 민정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1982년 봄에 임신을 알았어요. 혼자 키우려 했지만 불가능했죠.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당황하셨어요. 제가 먼저 떠나기로 했어요. 아이는 언제 낳으셨어요? 7월 15일. 혼자 낳았어요. 사내 아이였어요. 건강했고. 이틀 만에 입양 보냈어요. 이름도 짓지 못했어요. 후회하세요? 민정은 눈물을 흘렸다. 매일요.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평생 궁금했어요. 영자 씨 민정이 물었다. 선생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민정 씨는요? 지금도 선생님을 사랑하세요? 민정은 한참 생각했다. 사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외로움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이의 아버지였고요. 그때 40대 중반 남자가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서민정 씨 맞으시죠?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구세요? 저는 서지환입니다. 어머니. 찾고 있었어요. 민정은 벌떡 일어났다. 손이 떨렸다. 네. 남자가 말했다. 1982년 7월 15일 태어나 이틀 후 입양됐어요. 양부모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민정은 주저앉을 뻔했다. 영자가 그녀를 붙잡았다. 세 사람이 앉았다. 민정은 40년 만에 본 아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어떻게 저를 찾았어요?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3년간 찾았어요. 작년에 어머니 이름을 알았고 몇 달 전 주소를 찾았어요. 용기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 찾아뵀어요. 민정은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다. 지환이 서류를 꺼냈다. 입양 서류예요. 양부모님 편지도 있고요. 민정은 서류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너를 키울 수 없었어.
이해해요. 양부모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행복했어? 민정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네. 양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다행이다. 영자는 두 모자를 바라보다 물었다. 지환 씨 아버지는 찾으셨어요? 지환이 민정을 바라봤다. 민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강호 교수님이 제 친부 맞죠? 영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네, 맞아요. 찾아뵙고 싶어요. 영자와 민정은 눈빛을 교환했다. 영자가 천천히 말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시죠. 그날 오후 영자는 지환과 민정을 집으로 데려왔다. 강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손님들을 보고 굳어버렸다. 여보, 손님이 오셨어요. 영자가 조용히 말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환이 인사했다. 저는 서지환입니다. 교수님의 아들입니다. 강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네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선생님,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에요. 민정이 말했다. 강호는 지환을 바라봤다. 자신을 닮은 눈매, 이마, 입 모양.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원망하러 온 게 아니에요. 지환이 말했다. 양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그냥 제 뿌리가 궁금했어요. 나는 비겁한 사람이다. 너를 버렸고 내 어머니를 버렸다. 이해해요. 당시 상황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강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지환이 사진을 꺼냈다. 제가 어렸을 때예요. 강호는 사진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행복해 보이는구나. 네. 양부모님이 대학도 보내주시고 결혼도 시켜주셨어요. 아내와 10살 딸이 있어요. 내가 할아버지라니. 영자가 일어났다. 차 좀 가져올게요. 부엌에서 영자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눈물을 흘렸다. 40년 동안 나는 뭐였을까? 차를 들고 돌아왔을 때 세 사람은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다. 영자라고 부르세요. 영자가 지환에게 말했다. 사모님은 아니에요. 이제 강호가 놀라서 영자를 봤다. 영자는 테이블에 봉투를 내려놓았다. 열어보세요. 이혼 협의서였다. 영자, 이게 무슨... 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인하세요. 영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쟤 때문에. 민정이 말했다. 아니에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 부부의 문제예요. 40년을 선생님 옆에 있었지만 선생님 마음속엔 항상 당신이 있었어요. 두 번째 기회를 준 게 실수였어요. 선생님은 세 번째 삶을 살고 있었군요. 나와 함께 민정 씨 기억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강호가 울먹였다. 하지만 온전히는 아니잖아요. 영자가 쓴 웃음을 지었다. 사랑은 끝나도 책임은 남아요. 민정 씨와 지환 씨 곁에 계세요. 영자는 가방을 들고 내려왔다. 현관에서 민정이 다가왔다. 영자 씨, 선생님 곁에 있어 주세요. 오래 못 사실 거예요. 폐암 말기거든요. 지환 씨도 잘 챙겨주세요. 영자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봤다. 안녕히 계세요. 문이 닫혔다. 봄비가 내렸다. 영자는 우산도 없이 걸었다. 눈물이 비와 섞였다. 에필로그. 한 달 후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영자는 영정 앞에 섰다. 여보, 편히 쉬세요. 지환이 봉투를 건넸다.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예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편지를 읽었다. 영자, 미안하오.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하지만 당신과의 40년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소.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사시오. 영자는 편지를 접고 차를 끓였다. 민정이 하던 방식 그대로. 창가에 앉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그리고 쓸쓸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만의 시간이었다. 창밖으로 봄이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다.